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기존 계획상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는 하나의 콘텐츠를 통해서만 다룰 예정이었으나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다뤄달라는 여러 요청에 따라 초전도체 그리고 인공태양까지 다루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시사 이슈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LK99가 상온상합 초전도체가 아닌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지만 LK99가 화제가 됨에 따라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팀장이 설명해드리는 사항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태양이란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태양이며 보통 태양을 모방한 핵융합 장치를 의미합니다. 지구에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태양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핵융합이란 원자핵들이 합쳐져 더 무거운 원자핵으로 바뀌는 반응으로 핵융합이 일어나면 질량이 줄어드는데 이는 MC 스퀘어 공식에 따라 줄어든 질량은 매우 큰 에너지로 변한되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원자력 발전에 활용되는 핵분열 시에도 질량이 줄어들어 에너지를 얻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기는 하지만 핵분열보다 핵융합이 7배에서 8배 정도의 효율을 내기도 하고 원자력 에너지보다 핵융합 에너지가 훨씬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에는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활용되는데 삼중수소의 경우 리튬을 가공하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하기는 하지만 둘 다 바닷물에서 추출할 수 있어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될 시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재 핵융합 에너지가 상용화되지 않은 이유는 핵융합 반응을 지구에서 구현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우선 원자핵끼리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겨내고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체보다도 훨씬 움직임이 활발한 상태인 원자핵과 전자도 분리된 플라즈마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태양 중심부의 온도는 1500만 도 정도로 태양은 초고온 플라즈마 상태에 해당하며 지구에서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1억 도가 넘는 온도가 필요합니다. 지구에서 1500만 도보다 훨씬 높은 1억 도라는 초고온으로 연료를 가열해야 하는 이유는 태양의 밀도와 압력 조건이 지구에서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플라즈마 상태를 구현하기 위한 온도는 30억 도인데 양자 터널링 현상에 의해 1억 도 정도만 만들어도 어느 정도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1억 도의 온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1억 도라는 온도가 30억 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는 있지만 1억 도라는 온도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 초고온으로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이 인공태양의 구현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핵융합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에는 자기 가동 방식인 토카막 스텔러레이터, 관성 가동 방식인 레이저가 있는데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인 K스타에도 쓰이는 토카막 구조가 인공태양에 주로 활용됩니다. 토카막 방식은 핵융합로를 도넛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안에서 플라즈마가 빙빙 돌면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구상에는 1억 도라는 온도를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어떤 물질에도 닿지 않게 공중부양을 시켜야 했고 이를 위해 전자석을 활용했습니다. 자기장을 통해 플라즈마를 띄워놓겠다는 발상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전자석으로 자기장을 발생시켰더니 저항으로 인해 열이 너무 발생하여 자기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생겼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항이 적은 초전도 자석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서 개발한 우리나라의 K스타는 나이오비움 주석합금의 초전도 자석을 이용했으며 300주 구동을 목표로 핵융합 연구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에는 1억 도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30초간 유지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이는 전 세계의 연구 중에서도 선진적인 수준입니다. 인공태양과 관련해 출제 가능한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핵융합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플라즈마 상태란 무엇인지, 세 번째로 핵융합과 핵분열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네 번째로 한국형 인공태양 K스타에 활용된 토카막 구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다섯 번째로 핵융합의 상용화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주제는 초전도체입니다. 지난 2023년 여름을 강타한 키워드는 LK99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초전도체란 전기 저항이 없는 초전도성과 자기장을 밀어내는 마이스너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발열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생기지 않아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고 마이스너 효과로 인해 자석 위에서 둥둥 떠다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전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언급되는 영화 아바타의 할렐루야 산이 떠다니는 것이 이러한 초전도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전도성만 있고 마이스너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완전도체 또는 바일 금속이라 하며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나타내야 초전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태양에 대해 설명해드리면서 우리나라의 K스타에도 초전도 자석이 활용된다고 설명해드렸는데 초전도 자석이 강력한 자기장은 인공태양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현재는 금속을 절대 0도에 가까운 수준으로 냉각해야 금속이 초전도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액체 헬륨 등을 활용해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K스타 역시 마이너스 269도 정도를 유지해야 초전도 자석의 전기 저항이 사라지고요. 그런데 헬륨은 원소 중 가장 가벼워 대기 중에서 추출하기 까다롭기도 하고 헬륨을 초저온으로 유지하는 기술도 일부에서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헬륨을 구하기도 어렵고 장치도 복잡한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냉각에 많은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온도가 액체 헬륨보다 훨씬 구하기 쉽고 가격도 싼 액체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온도 정도로만 높아져도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에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말씀해드린 저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BCS 이론이 있으며 BCS 이론의 핵심인 쿠퍼쌍의 개념을 간단히 다루어 보자면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두 전자가 쿠퍼쌍을 이루어 안정화되며 격자와 충돌하지 않아 저항이 0에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0켈빈
100켈빈 부근이 아니라 100켈빈처럼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고온 초전도 현상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없어서 고온 초전도체는 특정한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관측하고 찾아내는 정도가 다입니다. 고온 초전도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만들어진다면 해당 과학자의 노벨상 수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도 하고 있고요. 압력을 높여 임계 온도를 올리려는 시도도 있습니다. 2019년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엘레베츠 연구팀은 란타늄 하이드라이드를 활용해 영하 13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구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활용된 압력은 170기가파스칼로 상용화하는 다소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 상온상압 초전도체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전 세계가 떠들썩했던 것입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발견되고 실현될 시 다양한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방금 설명해드린 핵융합 발전에서 냉각에 들어가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핵융합 발전이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입니다. 또 전기 저항이 없다는 초전도체의 특성상 기존의 구리 도선을 활용해 전기를 수송할 때 일부 발생했던 전력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전기 자동차를 비롯해 충전이 필요한 장치들에 있어 충전 속도나 효율이 증대될 것입니다. 마이스너 효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초전도체는 자석 위에 떠있다고 말씀해드렸는데 이와 관련하여 자기부상 열차 역시 발달할 것이 전망됩니다. 또 MRI 원리를 탐구해보신 수험생들이라면 알고 계실 텐데 현재 MRI에서는 초전도 자석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초전도성을 구현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MRI 촬영의 가격이 비싼 편인데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띠는 물질을 찾을 수 있다면 MRI가 좀 더 보편화될 수도 있겠죠. 정리하자면 초전도체의 매력적인 특성으로 인해 초전도체의 활용 분야가 다양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여야 초전도성을 보여주는 물질이 대다수인지라 임계 온도가 높은 물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고 정말 상온상압 초전도체를 찾아낼 수 있다면 다양한 미래 기술이 발전해 가속이 붙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전도체와 관련해 출제될 수 있는 예상 질문으로는 첫 번째로 초전도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고 있는지, 두 번째로 상온 초전도체의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세 번째로 현재 초전도체가 활용되는 분야에 대해 알고 있는지 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환경에너지 이슈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오늘의 콘텐츠도 2024학년도 면접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